한국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끔찍했던 민족 상잔의 역사였으며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연합군이 사망한 21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만큼은 이 전쟁을 승전의 역사라 부르며 매해 자랑스럽게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전 세계가 중국의 등을 돌리자 중국과 대항하여 멀쩡했던 국가는 없다. 중국은 5천년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싸워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를 아무리 협박해도 소용없다. 미국과 맞서 싸워 이기자. 라는 등 그들은 타국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선전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하여 중국의 진짜 역사를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보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영상이죠. 중국은 예로부터 흉노족, 선비족,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만주족 등 수많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대표적인 장벽이 만리장성인데요. 심지어 거란족은 요나라를 세워 중국의 영토를 빼앗았고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워 중국 전역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몽골족은 원나라를 세워 중국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의 국가를 수립했으며 만주족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이전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청나라를 세워 중국 대륙을 지배했죠. 그런데 현재 중국은 이 모든 민족들 역시 중국의 일부이니 이것은 내전에 불과했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니 중국은 외세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단 것인데요. 심지어 과거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역사, 고려의 북진정책, 조선의 사군 육진 등 한민족이 중국을 상대로 이겼던 전쟁 역시 그들은 부정합니다. 한국인들 역시 중국 민족의 일부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죠. 특히 중국의 한 역사학자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중국에게 가장 처참한 패배를 안겨주었던 고구려에 대해서는 아예 고구려가 현재의 대한민국과 1도 관계없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코리아와 옛날의 고구려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과거 유럽에서 로마와 신성로마 제국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고구려를 개성한 국가가 고려였고 코리아라는 우리의 영문 국호는 고려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과거 고려시대 서희의 외교 담판 때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의 개성국이라 말했고 상대편 장수였던 소손영은 이에 대한 반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사서 중 하나인 송사에도 역시 고려는 본래 고구려라 부른다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또 다른 중국의 역사서인 명산의 조선열전 역시 한나라 말의 부여사람 고씨가 그 땅을 차지하여 국호를 고려라 불렀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고구려라 불리게 되었는데 후당 때 왕건이 고씨의 자리를 대신해 일어나 신라, 백제의 땅을 겸병하여 새로이 고려국을 세웠기 때문이다. 라며 한반도의 역사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중국의 역사 기록에서는 고구려 이후 한반도 역사는 모두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계승된다는 것을 직접 시인하는 것이죠. 또한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 고려는 당태정도 굴복시키지 못한 국가이다 라며 고구려가 당나라와 싸워 명백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오랑캐라 부르던 민족들마저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난 뒤에는 문명인이 되어 한반도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였는데 대체 현재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은 왜 이 모든 역사를 애써 부정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앞선 예시의 인물들은 오랑캐도 아니고 명백한 중국인들, 그것도 중국을 이끈 영웅인데도 말이죠. 이렇다 보니 현재 중국인들은 너무나도 무지한 역사 교육에 중국 밖의 세상을 보면 정신이 붕괴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과거 조선이 청나라와 맞서 싸운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남한 삼성을 본 중국인들은 모두가 뇌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중국 대륙에는 한족의 나라 명나라, 오랑캐 만주족의 나라 청나라가 있었으며 조선은 명나라의 편에 들다가 청나라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중국인들은 청나라와 명나라는 같은 중국이다. 그런데 왜 조선은 명나라 편이고 청나라는 조선이 명나라 편에 들었다는 이유로 조선을 공격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청나라 사람들이 왜 중국어를 쓰지 않는 거지? 한국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를 쓰고 있다. 한국어 역사 왜곡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라며 정신이 분열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위해 무수히 많은 병력과 물자를 지원했던 천자,
만력제가 있던 진짜 대국이었는데 이후 워낙 많은 오랑캐들에게 침략받고 영국의 아편으로 인해 정신이 초토화되었으며 현재는 공산당이라는 근본 없는 세력이 지배하고 있으니 사고가 붕괴되는 단계까지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현재까지 무수히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도 민족 정체성을 뚜렷이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오히려 이상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유대인의 인지심리학자들에게 있어 한국인들은 연구대상 그 자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상하게도 대다수 유대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0.1%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꽉 잡고 있으며 노벨 수상자의 24%나 차지하는 유대인. 그런데 그들은 또 희한하게 한국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연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씨알도 안 먹히는 나라가 딱 둘 있다. 첫째가 한국이고 둘째가 북한이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 민족만이 유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중국과 일본만 해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핍박을 피해 떠난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아 현재 그들의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2만 명 이상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아예 카이펑 유대인이라 하여 중국 허난성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유대 사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국만 유대인 가정으로 등록된 세대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대체 얘네들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대인은 한국인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한국인의 주요한 특징 두 가지를 밝혀냅니다. 첫째,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습니다. 10번의 연구를 진행하면 그중 7번은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IQ가 110에서 120대면 평균인 줄 알지만 놀랍게도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의 IQ 중 가장 많은 수치가 125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합니다. 소위 빨리빨리 민족으로 알려진 민족답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부지런함을 넘어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부지런함을 실천하는 수준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하여 승객들에게 여권을 걷었다 나눠주는데 오직 한국인들만이 직접 나서 서로를 호명하며 여권을 나눠주었던 얘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고 한국의 도로에서 병이 쏟아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병을 수거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 역시 최근 큰 화제가 되었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놀 때마저 부지런한데요. 이는 놀이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놀이공원에서 그날 폐장 시간까지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자유이용권을 끄는 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밖에 안 돼? 뽕 뽑을 때까지 더 타야 돼. 부모는 아이를 다그치며 더 열심히 놀라고 하고 친구들은 서로 채찍질하며 더 부지런히 놀 것을 종용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지런한 민족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한국인은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기심의 욕망, 돈에 대한 욕망, 휴식에 대한 갈망 등 유대인이 공략하여 지배할 수 있는 특성이 거의 없으니 오늘날까지도 유일하게 유대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게 현재 유대인 인지 심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조차 한국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기는커녕 자신들을 지배했던 민족마저 중국인이라는 황당한 정신승리를 하는 나라인데 한국인들의 길을 꺾을 수 있을 리 만무하죠. 오히려 물리적인 무력의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을 보자면 21세기 현재는 한국이 중국을 문화적으로 침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의 진시황이 흉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만들었듯 현재 시진핑은 한국의 문화 침입을 막기 위해 한한령이라는 장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 한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큰 소리로 지저대며 무서운 국가인 척하는 중국을 하염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BTS는 공식 석상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들의 희생을 기려한다는 발언을 했죠. 이때 중국의 네티즌들은 괜히 발끈해서 방탄소년단을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냈었는데요. 중국의 언론에서조차 인민군의 희생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방탄소년단을 중국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기사를 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오히려 중국을 욕했습니다. 중국의 국기와 독일 나치의 깃발을 합성하여 중국인들을 차이나치라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전 세계 언론들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중국 민족주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BTS의 수상소감은 아무런 악의가 없었다. 중국에는 여러 정치적인 지뢰가 깔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라는 등 모두가 한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때렸습니다. 당황한 중국의 언론은 결국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말았죠. 그리고 중국이 동북공정하려는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 한복 역시 중국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3일 BTS는 온라인 팬미팅에서 아예 대놓고 한복을 입고 나와 공연하여 중국에 한방 먹였고, 한국의 문화재청에서는 공주의 꿈이라는 영상을 제작하여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로 꾸준히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다국적, 다인종 모델이 각국의 공주로 출연하여 한국의 한복이 세계인 모두에게 아름답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현재까지 1000회가량 재생된 이 영상을 본 세계인들은 누가 뭐래도 한복은 곧 한국의 아름다운 복식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중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2010년대 발효되었던 중국의 한안령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견제하기 위한 언플로 중국의 문화연구가들은 말도 안 되는 헛소문도 만들어 뿌립니다. 한류가 각국의 정치적 혼돈을 부추기고 있다. 대만, 홍콩, 태국 등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중심의 반중연합, 밀크티 동맹이 한류를 이용하여 각국의 경제 발전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계략을 펼치고 있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칠레나 미국 등 각종 폭력 시위에서도 한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라며 세계가 한국의 문화 침략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문화권,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문화보다 폭력적이지도 않고 선정적이지도 않은 한국의 문화다 보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이 적대 중인 미국처럼 중국인들에게 이질적인 문화도 아니니 자칫하면 중국인들마저 한류에 잠식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또한 한류는 자유, 평등, 박애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중국인들의 눈을 뜨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화된 중국인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죠. 왜 중국은 한국보다 돈도 많고 인구도 많으며 땅도 넓은데 한국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공산당의 독재, 검열, 탄압이 젊은이들의 창의성을 저해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다다른 중국인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 일반적인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상대국의 정보를 압박하여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을 진작에 하고도 남았겠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한류는 한국의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그저 어쩌다 보니 한국의 매력을 세계인이 자연스레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안령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한류를 필사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머리를 썼던 것은 한국의 스파이를 파견하여 중국 출신 아이돌로 성공을 거둔 뒤 중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무임승차 전략이었는데요. 이것마저 터무니없이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중국 지지 발언은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고, 중국의 문화가 얼마나 열등하면 한국의 빌부터 기생하는 치졸한 짓을 할까 라는 인식을 세계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스스로가 세계의 대국이라며 잘난체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뿌리와 역사마저 왜곡하지 않으면 정신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소국이라 깔보는 한국에게 기생하지 않으면 세계로 뻗어나갈 창구도 없는 중국. 참으로 가련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